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0조 등가원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등가원리는 여러분들이 물리학 2학년 때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웠지요. 상대성 이론 중에서도 이제 상대성 이론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눠집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화된 generalize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1 시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 물리학 2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전개하면서 푸는 것은 없어요. 단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만 하는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등가원리입니다. 등가원리. 등가라는 뜻이 뭐예요? 등은 같다 이런 뜻이죠. 등은 같다. 가는 값어치, 가격 이런 뜻이에요. 값어치와 가격, 가치가 같다, 값어치가 같다, 가격이 같다, 그렇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뭐와 뭐의 가격이 같으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등가 원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부터 잠깐 한번 써보면 뭐냐면, 등가 원리는 이거야. 관성력과 중력은 서로 같다 이런 뜻입니다. 관성력과 중력은 서로 같다. 다른 말로 서로 구분할 수 없다.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선 관성력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 관성력을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래요. 관성력도 힘이니까 F는 마이너스 ma 그럽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관성력은 가속도와 질량을 곱한 거하고 똑같지만 마이너스 방향은 서로 또 반대다. 방향은 서로 반대다.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또 하나 얘가 어떤 거냐 하면 가상의 힘이다라고 합니다. 관성력은 가상.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에요. 전에도 내가 관성력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관성력이 뭐냐?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인데, 이런 거지요. 원심력을 설명하면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가 원운동을 해요. 물체가 원운동을 A 지점에 있던, 여기가 A야. A 지점에 있던 물체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해? 모든 물체는 원에서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접선 방향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물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갔어요. 이렇게 A에서 B로 옮겨갔어요. A에서 B로 옮겨가면 A에 있던 놈은 원래 어디로 가고 싶어 했던 놈이야? A는 항상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A에 있던 놈은 A-로 가고 싶어요. A에 있던 놈은 A-로 가고 싶어. 왜냐하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싶은 거죠. 관성 때문에. 그런데 줄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B로 끌려왔어. A에 있던 놈이 A-로 가고 싶은데 A-로 못 가고 B로 끌려갔어. 그럼 B에 끌려온 놈은 어때? B에 끌려온 놈은 늘 A- 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A- 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A-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을 무슨 힘? 이것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이렇게 하면 좌회전을 하면 오른쪽, 우회전을 하면 왼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사람이 이쪽으로 쏠리거나 이쪽으로 쏠립니다. 왜? 자기는 직진을 하고 싶은데 끌고 가니까 원래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관성력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선생님이 해줄게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생님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여기 학교 앞에 지금 이제 우리 학교 앞에 도원역이라고 하는 게 생겼지만 도원역 생기기 전에 그 동인천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탔어요. 근데 아기가 아장아장 막 걸어가. 아장아장. 근데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탔는데 아기가 계속 발버둥을 치는 거야. 놓아달라고.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이 이제 아직 출발은 안 했어요. 출발은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놓아주니까 아기가 전철 안에서 막 아장아장 이렇게 막 걸어가. 아장아장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기가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아기가 이렇게 딱 서 있었어. 근데 전철이 앞으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전철이 앞으로 확 출발을 해요. 근데 갑자기 출발하니까 덜컹하고 출발하잖아요. 덜컹하고 이렇게 딱 출발하니까 꼬맹이가 그 깐난의 아기가 뒤로 막 넘어지려고 하다가 다행히 안 넘어졌어. 그런데 그 순간에 애가 뒤로 넘어지려고 하다가 안 넘어졌는데 그 순간에 그 아기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갑자기 뒤로 확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 생각해 보세요. 전철이 앞으로 갑자기 털컹하면서 출발하니까 얘가 뒤로 막 넘어지려고 하다가 안 넘어지고 갑자기 뒤로 휙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꼬마는 그 애기는 자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당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뒤로 잡아당겼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뒤로 넘어진 거지. 넘어지려고 안 넘어졌지만. 근데 뒤를 확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꼬맹이는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꼬맹이한테 아가야, 너를 뒤로 잡아당긴 것은 바로 관성력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관성력입니다. 그러니까 관성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교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교과서의 50쪽 밑에 보면 이런 게 우리 집은 참고로 우리 집은 9층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집에 있는 몸무게 다는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자신의 몸무게가 나옵니다.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 70kg이다. 사실은 70kg이라고는 안 하고 중이라고 붙여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중자를 빼고 70kg이라고 생각합시다. 70kg인데 이렇게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몸무게가 얼마? 한 60kg. 갑자기 딱 쓸 때는 올라갈 때는 한 80. 갑자기 쓸 때는 60. 그 다음에 정지했을 때는 다시 70. 뭐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럽니다. 아이 창피하게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선생님은 해봤어요. 집에서 내가 해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바보네. 무슨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울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안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더 신기해서 같이 쳐다봐. 와 신기하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우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지?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아주머니, 아저씨, 친구, 동생, 이 몸무게 저울이 변하는 이유는 바로 관성력 때문입니다. 라고 대표주면 여러분들은 어깨에 힘들어가고 대단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아마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게 저울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첫 번째 위로 가속됩니다. 위로 가속.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위로 움직일 때입니다. 위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 점점 빠르게 위로 움직이는데 점점 빠르게 움직여. 그럼 가속도는 어때요? 위쪽이죠. 가속도는 위쪽. 가속도는 위쪽이니까 관성력은 어느 쪽이야? 관성력은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니까 관성력은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원래 70kg짜리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돼? 무거워진다. 앞에다 덧자 붙일까요? 더 무거워진다. 두 번째. 올라가는데 점점 느리게 올라가. 어떤 경우야? 엘리베이터가 거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 이쯤 되겠다. 그지? 점점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때요? 아래쪽입니다. 가속도가 아래쪽이면 관성력은 위쪽이 됩니다. 관성력이 위쪽이니까 어떻게 돼? 몸무게가 70인데 관성력이 위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니까 내 몸무게는 어떻게 돼? 가벼워지네요. 그래서 더 가벼워진다. 두 번째,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 첫 번째, 점점 빠르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 가속도는 아래쪽이네.
점점 빠르게 내려가면 가속도가 아래쪽이야. 가속도가 아래쪽이라면 관성력은 어느 쪽이야? 관성력은 가속도와는 반대 방향이니까 관성력은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니까 아래쪽의 반대 위쪽이네. 위쪽. 몸무게가 70인데 위쪽으로 관성력을 쭉 받으니까 내 몸무게가 어떻게 돼? 가벼워지겠네요. 그래서 더 가벼워진다. 점점 빠르게 가지고 이제 점점 느리게 간다는 말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데 점점 느리게 가.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 1층에 다 내려왔을 때 이야기네. 그러면 가속도는 어느 쪽이야? 위쪽입니다. 가속도가 위쪽이에요. 가속도가 위쪽이니까 관성력은 어느 쪽? 관성력은 아래쪽입니다. 관성력이 아래쪽이니까 내 몸무게가 70인데 더 아래쪽으로 더 눌러. 그럼 한 80쯤 나가겠지. 그래서 더 무거워진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정지해 있다면 가속도가 0이지. 가속도가 0이니까 관성력도 나타나지 않아. 관성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몸무게는 불변. 이건 뭐 보나마나지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데 위로 일정한 빠르기로 올라가든 아래로 일정한 빠르기로 올라가든 이런 뜻이에요. 일정한 빠르기로 올라간다는 말은 어쨌든 가속도는 얼마다? 0이다. 등속도 운동. 가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뭐도 관성력도 0이다. 관성력이 0이니까 몸무게는 불변이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중간에 굉장히 높은 한 100층 이상 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고 그 건물을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층부터 한 10층까지 점점 빨라지다가 적당히 한 50층쯤 지나갈 때는 어때? 이 엘리베이터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내가 밖을 보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지만 밖을 못 보면 내가 엘리베이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왜? 내 몸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면 가속도가 얼마야? 0. 가속도가 0이면 관성력도 0. 관성력이 0이니까 내 몸무게는 변하지 않아. 내 몸무게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하고 어떤 거하고 정지해 있는 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거나 몸무게는 변하지 않고 관성력도 나타나지 않거든. 이것이 바로 관성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1페이지까지 했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점점 빠르게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볼까? 여기 어떤 경우냐 하면 줄이 끊어졌다고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줘서 봅시다. 5번째.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졌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래로 점점 빠르게 가지요. 아래로 점점 빠르게 갑니다.
아래로 점점 빠르게 가는데 가속도는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그런데 가속도가 아래쪽인데 가속도는 어느 거하고 똑같아? G하고 똑같지. 왜? 물체가 내 손에서 떠나가면 받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잖아. 그게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면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거 좀 이따가 그러면 관성력은 어때요? 마이너스 MA인데 마이너스 MG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는 어느 방향이야? 가속도가 아래쪽에 있는데 얘는 위쪽입니다. 위쪽이니까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아래쪽으로 무슨 힘을 받아? 중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관성력은 어느 쪽으로 받아? 위쪽으로 받아. 위쪽으로. 관성력이 마이너스 mg잖아요. 이 마이너스 때문에 위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받는 것은 중력과 관성력인데 크기가 어때? 같아. 방향은 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냐 하면 이 사람에는 중력 상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력이 없는 것과 같다. 중력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중력 상태죠. 사실은 무중력 상태라고 하기보다는 무중력은 중력이 없어야 되는데 중력이 없지는 않거든요. 중력은 항상 있어.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중량, 이게 훨씬 더 맞는 말이죠. 무중량 상태. 중량이 없어요. 무게가 안 느껴져. 왜?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면 툭 떨어지는데 나의 중량이 없어. 왜? 밑에 저울 위에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가만히 있으면 저울의 눈금이 0이야. 저울의 눈금이 0입니다. 이걸 예년에도 내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래요.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졌을 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점프를 하면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뛰나요? 뛰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바닥을 밀어야 내가 이렇게 뛰지요? 바닥을 밀어야 뜁니다. 바닥을 밀어야 뛰어요. 그런데 무중력 상태, 중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밀 수가 없어. 왜? 바닥을 밀어야 뛰는데 나하고 얘하고 똑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밀 수가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관성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가 원리.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52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옆에 있는 등가 원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과서 52쪽을 잠깐 볼게요. 어, 52쪽에 있는 거 이제 관성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52쪽 위에 그림과 같이 원판의 중심에 용수철의 한쪽 끝을 연결하고 다른 쪽 끝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 원판을 회전시킬 때 생각해보자. 가와 같이 원판 밖의 정지한 관찰자에게는 용수철의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여 물체가 원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림의 나와 같이 원판 위의 관찰자가 볼 때는, 원판 위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탄성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원심력이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가 평형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판이에요. 원판. 원판에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돌아가면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나겠지요. 용수철이 늘어납니다. 근데 원판 안에 여기에 영희가 있어요. 원판 밖에 누가 있느냐 하면 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수가 보겠습니다. 철수가 보면 어떨까요? 원운동을 하니까 물체가 용수철이지요. 용수철이 늘어났구나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보면 영희가 보면 영희는 어떤 상태냐면 자신이 원운동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영희는 자기가 원운동하고 있는 걸 몰라요. 모르고. 철수는 원운동하고 있는 걸 아는 거고. 영희가 보면 어떠냐 하면 원심력이 아니라 이제 원운동을 모르니까 어떤 힘이 용수철을 당겨서 늘리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어떤 힘이 용수철을 당겨서 늘리는구나. 이때 이 어떤 힘이라고 하는 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관성력입니다. 관성력이고 이게 바로 원심력이죠. 그래서 관성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등가 원리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등가 원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등가 원리를 설명하는데 사실 내가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등가 원리를 보면 뭐 설명이 아주 잘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내가 보여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칠판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체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물체를 들고 있다 놓았어. 물체를 들고 있다 놓으면 물체가 어떻게 돼? 슝 하고 떨어지지. 물체가 슝 하고 떨어져. 근데 물체가 슝 하고 떨어지는데 왜 떨어져?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때문에 떨어지지. 근데 만유인력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잖아. 그냥 중력 때문에 이 물체가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져. 그런데 우주 공간에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물체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물체를 두면 얘는 그냥 공중에 둥실둥실 떠 있겠지요. 근데 둥실둥실 떠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고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두면 지구에서는 놓으면 뚝 떨어지고 우주에서는 놓으면 둥실둥실 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내가 올라가면 내가 볼 때 얘는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걸로 보이지. 내가 볼 때 얘는 내려가는 걸로 보여. 근데 내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점점 빨리 올라가. 내가 점점 빨리 올라가. 그러면 얘는 내가 볼 때 얘는 점점 빨리 내려가는 걸로 보이지. 이때 점점 빨리 내려가는 이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이 관성력하고 지구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하고는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등가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게요. 로켓가 있습니다. 로켓가 로켓가 있어요. 여기에 영희가 타고 있습니다. 영희가 타고 있는데, 영희가 지금 여기 우주예요. 우주. 영희가 여기에 물체를 놓았어요.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물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물체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영희가 올라간 거야. 물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물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물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물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영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럼 영희가 볼 때는 어때? 물체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영희가 볼 때는 물체가 내려와. 관성력에 의해서 로켓가 얼마의 가속도로 올라가느냐 하면 중력 가속도만큼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만큼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만큼의 가속도로 올라간다면, 중력 가속도만큼의 가속도로 올라간다면 영희가 볼 때는 이노마가 아래로 중력 가속도만큼의 가속도로 내려가는 거로 보이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영희가 지구에 있어요.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에 있어. 지구에 있으면 이 물체를 두면 얘가 어느 아래로 얼마의 가속도로, 중력 가속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가만히 있을 때 물체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거 하고, 우주 공간에서 물체는 둥실둥실 제자리에 있지만 로켓가 중력 가속도만큼으로 올라가면, 영희가 볼 때는 물체가 중력 가속도로 내려오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럼 영희는 지구에 있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것하고 우주선에서 중력 가속도의 가속도로 올라가면서 물체가 떨어지는 걸 볼 때 이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별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 구별이 안 된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등가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등가원리라고 불러요. 이거 누가 찾아냈대? 아인슈타인이 찾아냈다 그러죠. 여러분들 교과서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54쪽에는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뭘 배웠느냐 하면 빨리 움직이는 놈에게서는 빨리 움직이는 놈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이 돌아가요. 원판이 돌아가는데 이 지점에 정중앙에 바깥에 가장자리에 여기 세 사람이 있어. 얘는 A고 B고 C입니다. A가 볼 때 A가 B를 봅니다. B의 시간은 A가 볼 때 B의 시간은 어때? B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정중앙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정중앙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A가 볼 때 B의 시간은 A와 같게 흐른다. 왜냐하면 서로 정지해 있으니까. A가 볼 때 B의 시간은 A와 B는 서로 정지해 있으니까 같게 흐르지. A가 볼 때 C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A보다 느리게 간다요. A가 볼 때, 왜냐하면 A가 볼 때 C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니까 느리게 가는 거지. B가 보면 어떨까요? B가 볼 때 A의 시간은 B가 볼 때 A의 시간은 정지에 있으니까 같게 흐른다. B가 볼 때 A의 시간은 같게 흐른다. B가 볼 때 C의 시간은 어때요? B가 볼 때 C의 시간은 B하고 C는 서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같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움직여야지요. 시간은 같다. B가 볼 때 C의 시간은 같게 흐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C의 시간, A가 B하고, 그러니까 A가 볼 때 C하고, 그러니까 A가 C를 보는 거하고 B가 C를 보는 게 달라요. A하고 B는 똑같은데 A가 C를 보는 거하고 B가 C를 보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럼 어느 게, 이게 틀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려야지 모순이 생겼으니까. 그럼 어느 게 틀렸느냐?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게 틀려야 되고, 이것을 설명하면 이게 틀려야 되는데 결론은 이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밖에 없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어떠냐면 C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시간이 느리게 간다. C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시간이 느리게 가.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이거 1번, 2번, 3번, 4번 하면 2번이 설명되고 마지막에 4번이 모순됨을 알 수 있다. 결론은 어떠냐 하면, 결론은
결론은 얘가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 A와 같은 시간이고 C는 느리게 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시간이 흐르고 C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왜 C만 느리게 가?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속도 운동하는 놈은 따라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가속도 운동을 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가속도 운동, 가속도를 받으면 라고 해주세요. 이게 가속도를 받으면, 가속도는 또 관성력을 받아도 가속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하면 또는 가속도를 받으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